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어머,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칙칙해졌지? 라거나, 분명 어제 비싼 영양크림을 듬뿍 바르고 잤는데 왜 아침이면 피부가 이렇게 푸석푸석할까? 하고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늘어가는 건 주름이고 짙어지는 건 기미와 검버섯뿐이라며 한숨 쉬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래서 좋다는 화장품도 사보고 피부과 시술도 알아보지만 그때뿐이고 며칠 지나면 다시 도루묵이 되기 일쑤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피부 겉에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몸속이 메말라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요. 60세 이후의 피부 노화는 단순히 세월 탓이 아닙니다. 밤사이 우리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지 못해서 생기는 속병이 피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시는 물 한 잔만 바꿔도 수백만 원짜리 시술보다 더 강력한 회춘 효과를 볼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60대 환자분 한 분이 생각납니다.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의 얼굴빛은 그야말로 흑빛이었어요. 소화도 안 되고 늘 피곤하고 거울 보기가 싫다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처방해드린 이 아침 습관을 딱 2주 실천하시고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제가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얼굴에 맑은 윤기가 흐르고 무엇보다 표정부터가 생기가 넘치셨거든요. 그분이 하신 건 비싼 약을 드신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침 공복에 무엇을 마시는지 그 습관 하나를 바꿨을 뿐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드시나요? 혹시 잠 깨야 한다며 차가운 생수를 벌컥벌컥 드시거나 정신 차리려고 진한 믹스커피부터 찾으시진 않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스스로 피부를 늙게 만들고 내장기관을 병들게 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몸은 밤새 쉬지 않고 해독작용을 하느라 수분이 바짝 마른 가뭄 상태와 같습니다. 이때 어떤 물이 들어오느냐가 그날 하루의 컨디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10년 뒤 건강 수명을 결정짓습니다. 마치 바싹 마른 화분에 물을 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찬물을 들이부으면 흙이 패이고 뿌리가 상하죠. 하지만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주면 뿌리 끝까지 촉촉하게 스며들어 잎사귀가 파릇파릇 살아납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아침 공복은 우리 몸이 영양소를 가장 잘 흡수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독소를 씻어내고 세포를 깨우는 기적의 물을 마셔줘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의사들이 입을 모아 추천하는 아침에 마시면 보약보다 좋은 물 5가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더해 마셔야 피부 나이를 되돌리고 혈관까지 뻥 뚫어주는지 그 구체적인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특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드시지만 사실은 아침 공복에 절대 피해야 하는 최악의 음료까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놓치시면 평생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10년 더 젊어지는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피부과를 다녀도 돌아서면 피부가 다시 푸석해지고 기미가 올라오는 걸까요? 답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충격적입니다. 바로 우리 몸의 뿌리가 말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잎사귀가 누렇게 시들고 있는데 그 잎사귀 하나하나에 초록색 페인트를 칠한다고 해서 그 나무가 살아날까요? 절대 아니죠.
시든 잎을 살리려면 뿌리에 물을 줘야 합니다.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에 바르는 크림은 잎사귀에 칠하는 페인트일 뿐, 진짜 중요한 건 우리 몸속, 즉 뿌리의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잠자는 시간이 우리 몸에는 가장 혹독한 가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는 동안 숨을 쉬고 땀을 흘리며 무려 500ml에서 많게는 1리터 가까운 수분을 잃어버립니다. 8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수분만 빠져나가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 몸은 그야말로 바싹 마른 건어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혈관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찌뿌둥하고 머리가 멍하지 않으신가요? 그게 단순히 잠이 덜 깨서가 아닙니다.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여러분의 혈액이 끈적끈적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맑은 물이 흐르던 계곡이 가뭄 때문에 진득한 진흙탕으로 변한 것과 같죠.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피부 끝까지 영양분과 산소를 배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침 얼굴이 칙칙하고 부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렇게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면 우리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지금 물이 부족하다. 생존에 대올 중요한 곳에서 물을 끌어와 하고 말이죠. 그럼 가장 먼저 어디서 물을 뺏어올까요? 네, 안타깝게도 바로 피부입니다. 심장이나 뇌 같은 중요 장기를 돌리기 위해 피부에 저장된 수분까지 탈탈 털어가는 겁니다. 결국 아침에 물을 제대로 마시지 않는 습관은 내 피부의 수분을 쥐어짜서 말려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니 아무리 좋은 수분 크림을 떡칠해도 속에서부터 당기고 주름이 깊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노릇이죠. 또한 아침은 우리 몸이 밤새 청소해둔 독소를 내다버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열심히 신진대사를 하며 노폐물이라는 쓰레기를 모아둡니다. 이걸 소변이나 대변으로 시원하게 배출해야 하는데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병이 물이 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독소가 장 안에 꽉 막혀버립니다. 배출되지 못한 독소는 다시 혈액으로 스며들어 온몸을 돌다가 결국 피부로 뚫고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거울 속에 보이는 기미, 검버섯, 그리고 비비오르지의 진짜 정체입니다. 결국 속 노화를 잡지 못하면 100만의 원짜리 시술도 에미티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침에 이 독소를 씻어내고 세포를 깨우는 방법만 안다면 여러분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매일 아침 피부과 관리를 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효과를 받고 저 또한 매일 실천하고 있는 그 비법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제 경험담과 함께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부터 피부가 좋았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의사가 된 후 누구보다 제 몸을 혹사시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쯤이었을까요? 병원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밤샘 당직은 밥 먹듯이 하고 피곤을 쫓겠다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빈속에 진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2-3잔씩 들이켰습니다. 물은 맛이 없다며 거의 마시지 않았죠. 화장품은 무조건 비싼 게 좋은 줄 알고 백화점 1층 브랜드만 고집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진료를 보는데 단골 환자분께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선생님, 어디 편찮으세요? 오늘따라 얼굴이 흑빛이시네. 그 말을 듣고 진료실 거울을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푸석하고 칙칙한 얼굴을 한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자글자글한 주름이 잡혀 있었고
입 주변에는 뾰루지가 잔뜩 올라와 있었죠. 의사 가운만 입었지 환자보다 더 아파 보이는 제 모습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내 몸을 속부터 말려 죽이고 있었구나. 저는 그날로 비싼 화장품을 다 끊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학 서적을 뒤지고 논문을 찾아보며 우리 몸의 노화를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파고들었죠.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순환과 해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아침 첫 잔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들은 단순히 책에서 본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제 몸으로 겪어보고 수많은 환자분들의 임상을 통해 확인한 살아있는 경험담입니다. 제가 만났때 온 5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은 갱년기가 오면서 열이 오르고 피부가 쩍쩍 갈라져서 우울증까지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좋다는 콜라겐도 먹고 에스트로겐 주사도 맞아봤지만 효과는 그때뿐이었죠. 제가 그분께 처방해 드린 건 약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딱 2주만 눈 뜨자마자 이걸 드셔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원장님, 고작 물 마시는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시더군요. 하지만 정확히 2주 뒤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원장님, 아침에 세수하는데 손끝에 닿는 피부결이 달라요. 무엇보다 속이 너무 편안해요. 라며 아이처럼 기뻐하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저도 했고 그 환자분도 해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아침의 기적은 돈도 거의 들지 않고 누구나 부엌에 있는 재료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수백만 원짜리 보약보다 더 강력합니다. 제 잃어버린 10년의 피부 나이를 되찾아준 그 비법, 이제 하나씩 자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9번째 비결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그 효과는 수십만 원짜리 보약보다 더 깊고 강력합니다. 바로 50도의 기적, 백탕 수유입니다. 백탕이란 아무것도 넣지 않고 맹물을 끓여서 식힌 따뜻한 물을 말하는데요. 에이, 선생님, 겨우 따뜻한 물 마시는 게 비법이라고요? 라고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이 단순한 물 한 잔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일으키는 변화를 아신다면 당장 주방으로 달려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설거지 하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프라이팬에 삼겹살 기름이 잔뜩 묻어 있을 때 찬물로 씻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름이 하얗게 굳어서 더 찐득거리고 씻겨 내려가지 않죠. 우리 몸속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속에 기름때와 노폐물이 끼기 마련인데 아침부터 찬물을 들이부으면 그 기름들이 굳어버려 배출되지 못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따뜻한 물, 백탕입니다. 따뜻한 물이 들어가야 몸속에 굳은 기름때와 독소를 사르르 녹여서 소변과 대변으로 싹 내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50도일까요? 이 온도가 우리 천보다 약간 높아서 위장에 들어갔을 때 놀라게 하지 않으면서 몸의 온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높여주는 온도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50도의 물 한 잔은 잠들어 있던 내장 기관을 따뜻하게 깨워서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을 무려 1005%나 끌어올립니다. 대사량이 높아진다는 건 가만히 있어도 지방을 태우고 에너지를 더 많이 쓴다는 뜻이죠. 즉,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뀌고 혈액순환이 빨라져 피부 세포에 영양 공급이 원활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정수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을 그냥 찬물과 섞어서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절반의 효과밖에 보지 못하신 겁니다. 진정한 백탕을 만드는 핵심은 바로 끓이는 과정에 있습니다. 수돗물이나 정수물을 주전자에 넣고 팔팔 끓여야 물속에 남아있는 잔류 염소나 불순물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끓인 물을 50도 정도로 식혀서 드셔야 물 입자가 작아져서 우리 몸 세포 하나하나에 쏙쏙 흡수됩니다. 저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주전자에 물을 올립니다.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준비하고 따끈한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천천히 마치 차를 음미하듯이 10분에 걸쳐 나누어 마십니다. 이렇게 마시면 위장이 부드럽게 자극을 받아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이 백탕 습관을 들이고 나서 선생님, 아침마다 화장실 가는 게 너무 편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장이 깨끗해지니 당연히 피부 트러블이 사라지고 얼굴빛이 맑아질 수밖에 없죠. 오늘부터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냉장고 문을 여는 대신 주전자에 물을 올려보세요. 그 따뜻한 물 한 잔이 여러분의 굳어진 몸과 피부를 녹이는 회춘의 스위치가 되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맹물만 마시기엔 왠지 심심하고 더 강력한 피부 탄력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다음 섹션에서는 이 따뜻한 물에 이것 딱 한 조각을 더해 마시는 천연 보톡스로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액탕기, 우리 몸의 굳은 땅을 부드럽게 갈아엎는 기초 공사라면 지금 말씀드릴 이것은 그 위에 튼튼한 기둥을 세우는 작업입니다. 바로 우리 냉장고 속의 작은 보석, 레몬입니다. 신맛 때문에 아침 빈속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50도의 따뜻한 물과 레몬이 만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이 레몬수를 감히 마시는 천연 보톡스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피부를 지탱해주는 스프링, 콜라겐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콜라겐 영양제도 챙겨 드시고 족발이나 닭발도 드시죠.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우리 몸속에 비타민 C유레인은 접착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콜라겐을 먹어도 피부에 흡수되지 않고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레몬에는 바로 이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C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레몬수는 밤새 몸이 쉬어 있던 우리 몸의 콜라겐 공장을 다시 힘차게 돌리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기미와 주근깨를 만드는 멜라닌 색소를 억제해서 피부톤을 맑게 해주는 것은 덤이고요. 또한 레몬의 신맛을 내는 구연산 시트리크 애시드. 성분은 우리 몸의 피로 회복제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도 몸이 청은망은 무거우신가요? 그건 몸속에 젖산 같은 피로 물질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구연산은 이 피로 물질을 분해해서 배출시키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레몬수를 마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레몬수를 어떻게 만들어야 효과를 100% 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바로 온도입니다. 비타민 C는 열에 매우 약합니다.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레몬을 넣으면 비타민 C가 전부 파괴되어 죽은 레몬물을 마시는 셈이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50도,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그 온도에 레몬을 넣어야 합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을 끓인 후 50도 정도로 식힙니다. 생레몬 114조각에서 반 개 정도를 준비합니다. 얇게 썰어 띄우기보다는 즙을 꾹 짜서 물에 섞어주세요. 껍질에 있는 농약 걱정도 덜고 유효 성분을 더 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레몬 반 개가 너무 시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땐 1/4조각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위장이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식사 직후에 따뜻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시면 따뜻한 물 한 컵에 레몬즙을 쭉 짜서 넣어보세요. 상큼한 향기가 코끝을 스치면서 뇌가 깨어나고 마시는 순간 온몸의 세포가 되살아나는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나는 신맛은 정말 싫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혹은 레몬 매일 짜먹기 너무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요. 걱정 마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고소하면서도 지방을 태워주는 또 다른 초록색 명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온도를 틀리면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섹션에서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위가 약해서 아침부터 신 레몬수는 도저히 못 마시겠어요. 저는 맹물은 비려서 못 마시고 뭔가 맛이 있는 걸 마시고 싶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하는 세 번째 비법,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 좋은 거야 다들 아시죠?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꼽힐 만큼 노화 방지에 탁월한 식품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녹차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서 티백을 넣고 색이 진하게 우러날 때까지 한참을 담가 두시진 않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녹차의 좋은 성분은 다 버리고 쓴맛과 독만 드시고 계셨던 셈입니다. 녹차에는 우리 몸을 늙지 않게 방부제 처리를 해주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바이러스와 싸우는 힘을 길러줍니다. 게다가 체지방을 태우는 효과까지 있어서 중년의 나이살을 빼는데도 그만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테아닌이라는 성분은 뇌파를 안정시켜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이 하루의 평온을 선물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효능을 제대로 누리려면 온도가 생명입니다. 녹차의 유효 성분들은 뜨거운 열에 매우 민감합니다. 100도에 펄펄 끓는 물을 부으면 비타민C와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고 맛을 쓰게 만드는 탄닌 성분만 과도하게 우러나옵니다. 녹차를 가장 맛있고 건강하게 드시는 온도는 바로 60도에서 70도 사이입니다. 물을 끓인 뒤 한 김 식혀서 따뜻한 기운이 감돌 때 찻잎을 우려보세요. 쓴맛은 사라지고 감칠맛과 향긋함이 살아있는 진짜 녹차를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일어나자마자 녹차 한 잔 마셔야겠다 하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여러분의 위장이 약한 편이라면 빈속에 진한 녹차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녹차에도 소량이지만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공복에 카페인이 들어가면 위산을 과다하게 분비시켜 속 쓰림을 유발할 수 있고 예민하신 분들은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가 튼튼하신 분들은 아침 공복에 연하게 우린 따뜻한 녹차가 좋지만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아침 식사를 하시고 난 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식후에 따뜻한 녹차를 마시면 입안도 개운해지고 소화도 도우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막아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여는데 도움이 되고 있나요? 그렇다면 주변에 커피 대신 차를 즐겨 드시는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녹차는 60도래 하고 한마디만 전해주셔도
그분의 건강을 지키는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물과 차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네 번째 비법은 제가 가장 사랑하고 의사로서 여러분께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최고의 아침 보약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갱년기 여성분들이라면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드셔야 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따뜻한 물, 레몬수, 녹차도 훌륭하지만 만약 누군가 저에게 원장님, 딱 하나만 골라주세요. 의사로서 가장 추천하는 아침 음료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것을 꼽습니다. 이것은 제가 매일 아침 빼놓지 않고 마시는 저만의 하얀 보약이기도 합니다. 바로 무가당 두유입니다. 에이, 두유? 그거 그냥 콩물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50대, 60대 여성분들에게 두유는 단순한 음료수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급격히 빠져나가는 여성 호르몬을 채워주는 생명수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갱년기. 정말 힘들죠. 얼굴이 화끈거리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무엇보다 뼈가 약해지고 피부가 종이장처럼 얇아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게 다 우리 몸을 지켜주던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두유의 주 원료인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이소플라본은 우리 몸속에서 에스트로겐과 거의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도 불리죠. 아침에 마시는 두유 한 잔은 밤새 텅 빈 호르몬 탱크를 채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히 드시면 피부 속 콜라겐이 단단해져서 탄력이 생기고 골다공증 위험이 줄어들어 뼈가 튼튼해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는 두유를 꾸준히 드시고 나서 원장님, 안면 홍조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피부가 쫀쫀해진 느낌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두유에는 뇌 건강을 지켜주는 레시틴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깜빡깜빡하는 건망증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레시틴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아침에 두유를 마시는 건 뇌에 시동을 걸고 오늘 하루도 쌩쌩하게 돌아가도록 기름칠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식물성 단백질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으니 이보다 완벽한 아침 식사가 또 있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별표 5개. 슈퍼마켓에서 파는 달달한 두유, 유리병에 든 배지밀. 죄송하지만 그건 건강음료라기보다는 설탕물에 가깝습니다. 뒷면의 성분표를 한번 보세요. 액상과당, 설탕, 각종 첨가물이 잔뜩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 공복에 이런 단두유를 마시면 혈당이 치솟아 오히려 염증을 만들고 살을 찌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하얀 보약은 무첨가, 무가당, 두유입니다. 콩 100%로 갈아 만든 콩물이나 당류가 0인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우, 밍밍해. 이게 무슨 맛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소금을 아주 살짝 치거나 견과류를 조금 곁들여 드셔보세요. 일주일만 드셔보시면 그 고소하고 담백한 본연의 맛에 빠지게 되고 내 몸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두유와는 반대로 아침에 마시면 내 몸을 망치고 늙게 만드는 최악의 음료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습관처럼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다음 섹션에서 그 위험한 습관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침에 커피 없이는 눈을 못 떠요. 죽어도 커피는 마셔야 해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사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아침 빈속에 진한 블랙커피만은 멈춰주세요. 우리가 잠을 깨기 위해 마시는 그 모닝커피가 빈속에는 독약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 위장은 밤새 비어 있어서 매우 민감한 상태입니다. 이때 카페인이 들어가면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마치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위산을 콸콸 쏟아지게 만듭니다. 빈 위장에 강한 산성인 위산이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위벽을 사포로 긁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위염, 위궤양이 생기는 건 시간 문제고 위장이 망가지면 영양 흡수가 안 되어 피부는 더더욱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커피가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아침 식사를 하신 뒤에 혹은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속을 달랜 뒤에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착각하는 시판 과일 주스입니다. 아침에 상큼하게 오렌지 주스 한 잔, 비타민C 섭취하고 좋잖아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트에서 파는 주스는 과일이 아니라 액상 설탕 덩어리라고 보셔야 합니다. 공복에 이런 단음료가 들어오면 우리 몸의 혈당이 미친 듯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납니다. 더 무서운 건 바로 당화 반응, 글라이케이시입니다. 혈액 속에 넘쳐나는 당분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현상인데요. 쉽게 말해 고기를 설탕에 절여서 구우면 갈색으로 타면서 딱딱해지죠? 우리 피부의 탄력을 지키는 콜라겐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설탕 주스를 마시면 내 피부 속 콜라겐이 설탕에 절여져서 누렇게 변색되고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즉, 아침 주스 한 잔이 여러분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기고 피부톤을 칙칙한 갈색으로 만드는 주범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것은 차가운 우유입니다. 우유는 완전 식품이지만 한국인의 70% 이상은 우유 속에 유당을 분해하지 못하는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 빈속에 찬 우유를 마시면 배가 부글거리고 가스가 차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게다가 차가운 성질은 방금 깨어난 내장기관의 온도를 뚝 떨어뜨려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우유를 드시고 싶다면 꼭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거나 앞서 말씀드린 두유로 대체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외에도 피곤하다고 마시는 에너지 드링크나 운동한답시고 드시는 단백질 쉐이크 중에서도 인공 감미료가 잔뜩 들어간 제품들은 아침 공복에는 절대 금물입니다. 간에 무리를 주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아니, 선생님, 커피도 안 돼, 주스도 안 돼, 우유도 안 돼. 그럼 도대체 아침에 기운 없을 때 뭘 마셔야 하나요? 라고 답답해하실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지혜롭게 드셨던 천연피로 회복제, 병원에서 맞는 링거 주사보다 효과가 좋다는 마시는 수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달콤한데 건강에도 좋은 이 반전의 음료, 과연 무엇일까요? 선생님, 저는 커피도 안 마시고 우유도 안 마시는데 자꾸 기운이 딸리고 오후만 되면 당이 떨어져서 손이 떨려요. 이런 분들 계시죠? 그래서 피곤할 때마다 병원에 가서 비싼 돈 주고 영양수액, 일명 마늘 주사나 신데렐라 주사를 맞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매일 아침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천연 링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본의 장수 노인들이나 피부 미인들이 아름아름 챙겨 먹는다는 이 음료의 정체는 바로 쌀 누르그라이스 코지로 만든 발효 음료 아마자케 간주입니다. 우리말로는 감주나 단술과 비슷한데 만드는 방식과 효능이 조금 다릅니다. 이 음료는 별명이 무려 마시는 링거입니다. 왜냐고요? 병원에서 놔주는 수액 주사의 성분이 포도당, 아미노산, 비타민인데 이 쌀 누룩음료에 들어있는 성분이 그것과 놀라울 정도로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퀴즈 하나 드릴게요. 발효 음료라고요? 그럼 술 아닌가요? 아침부터 술을 마시라고요?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구분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것 중에는 술찌개미 사케에 카슈로 만든 것과 쌀 누룩라이스으로 만든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드셔야 할 것은 반드시 쌀 누룩으로 만든 것이어야 합니다. 술찌개미로 만든 건 알코올 성분도 남아있고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을 들이부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쌀 누룩으로 만든 것은 알코올이 0%, 설탕도 0%입니다. 오직 쌀과 누룩이 발효되면서 나오는 천연의 단맛만 있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아이들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안전하고 건강합니다. 이 하얀 음료 안에는
우리 몸의 회춘을 돕는 보물들이 가득합니다. 첫째,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B는 우리 몸의 대사를 돕는 에너지 비타민이자 피부와 머리카락을 재생시키는 미용 비타민입니다. 아침에 이걸 마시면 밤새 칙칙해진 피부세포가 깨어나고 푸석한 머릿결에 윤기가 돕니다. 둘째, 천연 소화제입니다. 쌀이 발효되면서 잘게 쪼개져 있어서 소화 흡수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위장이 약해 밥을 잘 못 드시는 노인분들에게 이보다 좋은 영양식은 없습니다. 셋째, 가바가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성분은 흥분된 신경을 진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아침에 마시면 하루를 차분하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장 건강입니다. 이 음료에는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이 풍부한데 이것들은 우리 장 속에 사는 유익균들의 최고의 먹이가 됩니다. 장이 건강해야 피부가 맑아진다는 말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죠. 변비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이걸 드시고 아침마다 화장실 가는 게 즐거워졌다고 입을 모아 칭찬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만드는 법도 요즘은 전기밥솥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시중에도 첨가물 없는 순수 쌀 누룩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이나 두유에 이 쌀 누룩을 한 스푼 섞어서 드셔보세요. 설탕 없이도 은은하게 퍼지는 고급스러운 단맛이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비법이 남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씹는 맛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과일과 채소를 갈아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건강 주스가 잘못 만들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 섹션에서는 혈당 걱정 없이 항산화 성분만 쏙 뽑아 먹는 실패 없는 회춘 스무디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침마다 사과랑 당근이랑 이것저것 넣고 갈아서 마시는데 이건 건강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믹서기에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갈아 마시는 이른바 해독 주스. 겉보기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만드는 방법에 따라 이 한 잔이 여러분의 혈관을 망가뜨리는 달콤한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과일을 씹어 먹을 때는 식이섬유가 당분의 흡수를 막아주지만 믹서기로 윙윙 갈아버리면 그 보호막인 식이섬유가 다 끊어집니다. 이 상태로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설탕물을 마시는 것처럼 당분이 혈관으로 콸콸 쏟아져 들어옵니다. 아침 공복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남은 당은 고스란히 뱃살로 가거나 염증을 만듭니다. 건강해지려고 마신 주스가 오히려 당뇨를 부르고 노화를 앞당기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혈당 걱정 없이 피부만 탱탱해지는 진짜 회춘 스무디는 어떻게 만들까요? 제가 매일 아침 실천하는 황금 비율 공식이 있습니다. 핵심은 과일의 단맛은 줄이고 항산화 성분과 좋은 지방을 채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보라색의 기적,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죠. 특히 껍질에 든 안토시아닌 성분은 우리 몸의 녹슨 혈관을 청소하고 침침해지는 눈을 맑게 해주는데 탁월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냉동 블루베리 한 줌을 꼭 넣습니다. 두 번째는 칼륨의 왕,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밤새 쌓인 나트륨을 배출해서 아침 얼굴에 붓기를 빼주는데 최고입니다. 단, 너무 익어서 검은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당도가 너무 높으니 약간 푸르스름한 것이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초록색 방패, 시금치나 케일입니다. 과일만 넣으면 당이 높지만 녹색 채소를 섞으면 식이섬유가 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활용 점정은 바로 숲속의 버터,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 반 개를 넣으면 스무디가 크림처럼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풍부한 비타민 E가 피부에 윤기를 주고 무엇보다 좋은 지방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만드는 법 딱 정해드립니다. 믹서기에 블루베리 한 줌, 바나나 반 개, 시금치 한 줌,
그리고 물이나 앞서 말씀드린 무가당 두유를 넣고 갈아주세요. 만약 아보카도가 없다면 견과류 한 줌이나 올리브유 한 스푼을 넣어보세요. 지방이 들어가야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이 높아지고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이거 마셨으니까 밥 안 먹어도 되겠지? 하시는 분들 절대 안 됩니다. 이 스무디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은 많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이것만 드시면 근육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 스무디 한 잔의 삶은 달걀 하나나 두부 반모를 곁들여 드시는 것이 가장 완벽한 100점짜리 아침 식단입니다. 자, 지금까지 물부터 스무디까지 5가지 아침의 기적을 알아봤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다 언제 해? 하고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시나요? 걱정 마세요.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여러분이 내일부터 당장 작심삼일하지 않고 평생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 초간단 7일 루틴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좋은 건 알겠는데 5가지나 되니까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게을러서 작심삼일 할 게 뻔해요. 지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도 처음엔 아침마다 커피 생각에 괴로웠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절대 실패하지 않고 평생 습관으로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쉬운 7일 실천 루틴을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제가 짜드리는 시간표대로 딱 일주일만 따라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욕심 부리지 않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한꺼번에 다 마시려고 하지 마세요. 배만 부르고 오히려 질려서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완벽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1단계, 기초 공사. 매일. 일단 기본 중에 기본. 50도 따뜻한 물백탄, 은 밥 먹듯이 매일 하셔야 합니다. 눈 뜨자마자 주전자에 물을 올리는 것. 이것 하나만이라도 성공하시면 이미 80점은 따신 겁니다. 머리맡에 텀블러를 두고 주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단계, 요일별 맞춤 처방. 매일 똑같은 것만 마시면 지겨울 수 있으니 요일별로 몸에 다른 선물을 주는 겁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해독의 날입니다. 주말 동안 기름진 음식 드시고 푹 쉬셨죠? 몸에 쌓인 노폐물을 빼내야 합니다. 기본 백탕에 레몬을 짜서 드세요. 월요병으로 찌뿌둥한 몸이 비타민C 덕분에 상큼하게 깨어날 겁니다. 수요일, 목요일은 충전의 날입니다. 일주일의 중간 슬슬 기운이 빠질 때죠. 이때는 무가당 두유를 드세요.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을 채워서 꺼져가는 체력과 호르몬을 든든하게 보충해주는 겁니다. 금요일은 진정의 날입니다. 한 주 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아침 식사 후에 따뜻한 녹차 한 잔을 음미해보세요. 태아닌 성분이 들뜬 신경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줄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미식의 날입니다. 시간 여유가 있는 주말에는 아마자케 쌀, 누룩, 나 홈메이드 스무디를 만들어 드세요.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단맛을 즐기면서 나를 위한 특별한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아침에 너무 바빠서 이것도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이 있습니다. 전날 저녁에 미리 세팅해 두세요. 레몬은 미리 씻어서 잘라 밀폐 용기에 넣어두고 믹서기 안에 과일을 미리 썰어 넣어 냉장고에 넣어두는 겁니다. 아침엔 꺼내서 물만 붓고 버튼만 누르면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팁, 바로 몸의 소리 듣기입니다. 아침에 소변 색깔을 한번 보세요. 색이 너무 진하다면 몸이 물 더 줘 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소변이 너무 투명하고 자주 화장실을 간다면 물량을 조금 줄이셔도 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맞춰 물 마시는 양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명의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바뀌는 데는 최소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몸의 변화를 느끼는 데는 딱 3일이면 충분합니다. 3일만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셔도 아침에 눈이 번쩍 뜨이고 속이 편안해지는 걸 바로 느끼실 겁니다. 그 기분 좋은 변화를 한번 맛보고 나면 누가 말려도 여러분 스스로 물을 끓이게 되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와서 뭘 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마신 물 한 잔이 내일의 피부를 만들고 10년 뒤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약속을 하나 제안하려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마시는 물 한 잔이 단순한 수분 섭취를 넘어 우리 몸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생명의 의식이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내 나이가 60이 넘었고 주름은 깊어졌는데 이제 와서 물 좀 마신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참으로 정직하고 또 기특합니다. 수십 년 동안 혹사당하고 돌보지 않아도 묵묵히 버텨준 고마운 몸입니다. 그런 몸에게 오늘부터라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라는 마음으로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보세요. 50도의 온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장을 감싸는 그 순간 여러분의 몸속 세포 하나하나는 비로소 안도하며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볼까요? 차가운 냉수와 달콤한 커피 대신 따뜻한 백탕으로 굳어진 몸을 녹이기로 했습니다. 상큼한 레몬 한 조각으로 피부를 깨우고 향긋한 녹차와 고소한 두유로 몸과 마음을 채우기로 했죠. 그리고 때로는 아마자케나 건강 스무디로 나에게 특별한 활력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뻐지기 위한 숙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비싼 명품 가방을 들거나 화려한 옷을 입는 것보다 내 몸이 가장 원하는 깨끗한 물과 영양을 채워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나를 위한 사치가 아닐까요? 거울 속의 내 모습이 조금 낯설고 늙어 보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세월의 깊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시들지 않고 은은한 윤기를 머금도록 우리가 조금만 더 부지런해지면 됩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신 한 잔의 물이 당장 내일 10년 젊은 피부를 만들어주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 이렇게 쌓인 작은 습관들은 1년 뒤, 5년 뒤 여러분을 병원 침대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여행하는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빠른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몸이 다시 태어나는 1일차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한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그래, 나도 내일 아침부터는 꼭 따뜻한 물 한 잔 마셔야지 라고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1일차 시작 또는 나를 위해 마신다 라고 남겨주세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지만 이곳에 모인 수만 명의 구독자분들과 함께라면 서로 격려하며 평생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분들에게는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 활기찬 노후를 위해 저도 늘 곁에서 돕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돈 들이지 않고 건강해지는 알짜배기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치의 튼튼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